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신성 델타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10시 한 10분대 10시 40분대 10시 40분대부터 급격한 거래가 동반되면서 이제 상승이 좀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차익 실현이 나와가지고 상승분을 반납했지만 다시 한번 꾸준하게 이 주가를 상승시키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자, 근데 이때는 거래가 거의 없죠. 거래 없는 상승, 의도적으로 만들어냈다는 것. 그리고 별다른 뉴스가 없는데 급등한 자체가 투심 관리를 위해서 주가의 일부 반등을 좀 연출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현재 김지훈 박사 특허 출원 권리 주장 이슈가 있는데, 예전에 김현탁 교수가 영상 인터뷰에서 이런 내용이 언급이 좀 됐었죠. 뭐 네이처지 기사나 저원학회의 의견,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소통이 잘 안 되는 지하 연구실을 보여주면서 샘플 비슷하게 만들었지만 같은 성질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샘플 재현 성공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뭐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이 즐비할 때 김현탁 교수가 영상 인터뷰 반박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못 만들어서 그렇다. 우리는 LK99가 초전도체임을 이미 확인한 상태이고,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특허권이기 때문에, 특허권 확보이기 때문에 이게 마무리되면 그 반대 의견에 대응할 계획이다. 자, 지금 김지훈 박사의 특허 권리 주장 이슈가 또 불거졌기 때문에 특허 출원 관련해서 깔끔 명료하게 해결이 돼야 되고, 그리고 특허 출원 이슈가 해결이 된다면 직접 퀀텀 측에서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 반박하겠다, 즉 검증하겠다 이거죠. 자, 이걸 달리 생각해보면 퀀텀 측의 직접 검증까지 딱 한 단계 남은 겁니다, 특허로는. 자, 그리고 요것의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자, 발명자에 포함된 김지훈은 자신이 이석배 및 권영원과 공동으로 연구하여 해당 출원 발명을 완성한 공동 발명자이며, 주식회사 퀀텀에너지 연구소가 본인의 동의나 허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퀀텀에너지 연구소 단독 명의로 특허 출원하여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거절 결정을 했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김지훈 박사가 내 허락이나 동의 없이 퀀텀에너지 연구소 명의로, 그러니까 퀀텀에너지 연구소를 출원인으로 특허 등록을 요청했으니까 그 특허 등록 거절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라는 거죠, 특허청한테. 자, 이게 특허를 보면 출원인은 퀀텀에너지 연구소로 되어 있고, 이석배, 김지훈, 권영환 박사는 발명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권영환 교수는 국가 지원을 받아서 고려대 교수로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개인이 아닌 소속 기관이 출원인이 됩니다. 때문에 고려대와 지금 현재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죠, 퀀텀과. 자, 이게 퀀텀 지분 관련해서 고려대와의 협의로 퀀텀 측의 지분이 적어질 것을 예측한 이석배 박사 그리고 김지훈 박사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행위가 아닌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대단한 걸 발견했는데 고려대한테 이익을 크게 뺏기게 생겼으니 그 권리를 위해 김지훈 박사가 권리 주장을 한 것이 아닐까 판단을 합니다. 뭐 실제로 분쟁이 있다기보다는 퀀텀 에너지 연구소를 위해서. 자, 그리고 개인적인 사견으로 고려대와의 협의 중인 것도 상용화로 금전적인 이익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협의 자체가 오래 걸릴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자, 명예만 필요했다면 발명자로 충분합니다. 이석배 박사든 김지훈 박사든 권영환 박사든. 자, 그리고 이제 한전공대는 응용 부분에서만 연구를 하고 있고 퀀텀과 MOU를 맺었죠. 자, 뭐가 됐든 돈이 되는 사업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김지훈 박사가 특허 권리 주장을 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아무튼 고려대와의 협의나 한전공대와의 MOU를 포괄적으로 봤을 때 좀 신빙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특허청에서 이런 결정을 한 게 본인이 특허권을 주장하지 않고 제3자가 이의 제기를 해도 특허청에서 이런 결정이 나온다고 합니다. 김지훈 박사가 특허 등록 거절 요청을 한 게 아닐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퀀텀에서 특허 출원에 대한 어떤 계약 같은 것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통지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떤 대가가 전혀 없다라면 김지훈 박사가 직접 이의 제기를 한 것일 수도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높은 확률로 이석배 박사와 본인 그리고 퀀텀을 위한 권리 주장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특허 분쟁에서 LK99의 발명자들끼리 서로 권리를 주장하는 게 진짜 초전도체라는 것을 그들은 확인을 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말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주가가 좀 반등을 했는데, 자, 지금 제가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 이건 분봉상 거래 대금이 급작스럽게
아무런 이슈도 없이 실리기 시작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가가 반등하면서 어제 지지받은 자리이자 이전의 데이터에서도 지지를 받은 흔적이 있는 자리죠. 자, 이 자리는 앞으로도 중요할 겁니다. 무조건 지지해주는 자리다가 아니라 이게 만약에 붕괴되면 투심이 무너졌고 수급 관리를 안 해주는 자리로서 손절의 기준이 되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기준이 되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주가가 도달했을 때 분봉상 거래를 동반해서 이 자리를 지킨다면 또 매수의 근거가 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도 주체의 함정도 이 자리를 기준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경우의 수는 당연히 지지, 붕괴, 함정 세 가지로 나뉘는 거고 주가 추이와 거래를 보고 세 갈래 길 중에서 어느 길로 가려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면 되고 그 상황에 직면했을 때 즉시 대응하기 위해서 미리 대비하는 것이 이런 기준이 되는 자리를 찾는 겁니다. 상단의 전화번호 010-2764-3885번으로 신성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메시지로 남겨주시면 제가 카톡방 링크를 남겨드리고요. 그리고 이 공간 안에서 차후 있을 요 세 갈래 길에서 여러분들이 실시간 대응을 위해 미리 대비하실 수 있도록 포착되는 흔적 그리고 그 흔적에 대한 근거 통틀어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거 LK99 관련해서 현재 엠바고로 언론 보도가 금지된 지금 최신 정보 자료 공유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 영상 쭉 지켜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타 유튜브 채널에서 다루지 못하는 내용을 분석해왔고 여태 계속 공유드려 왔다는 것을. 자료는 이렇게 제가 PPT 파일로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요 LK99 자료 참고하시고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포착되는 흔적도 함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8월 11일 날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이 자, 최초의 매매 거래가 정지될 때 추천이 나갔던 종목입니다. 자, 서남 덕성 파워로직스 원익PN이라는 종목이 추천이 나갔는데 자, 최근에 추천드린 이 종목들은 초전도체 관련주였고요. 제가 단기 테마성 종목을 보통 권유하진 않는데 단기적으로 수익을 먹을 수 있을 만한 명확한 근거가 나와서 추천이 나갔습니다. 그 근거로는 자, 일단 대장주인 신성 델타테크의 단기 급등으로 매매 정지가 다음 날에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대로 장이 마감되면 다음 날 매매 정지가 확실시 되는 거였죠. 자, 근데 마무리되어가는 과정 중에 장 마감 직전 수급이 테마 후발주들 서남 덕성 파워로직스 원익PN에 몰리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자, 대장주인 요 신성 델타테크가 매매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관련 테마 후발주들의 급등을 예고하는 것이고 장마감 직전 그 수급의 이동을 포착했기 때문에 다음날 시초에 베팅을 추천했습니다. 단 함정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거래대금 300억 이상 몰리는 종목을 매수하라고 권유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 종목들의 수익을 좀 보여드리자면 원익PN이 자, 8월 11일 다음 거래일 종가 16.8% 올랐고요. 그 다음 날도 11.68%가 올랐습니다. 자, 서남 8월 11일 그 다음 거래일 상한가, 그 다음 거래일 상한가. 덕성 8월 11일 상한가. 파워로직스 8월 11일 상한가. 이렇게 근거를 갖고 추천이 나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큰 급등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무료입니다. 제가 종목을 추천했다고 해서 금전적으로 뭘 요구하거나 수익의 얼마를 떼달라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의 투자금은 여러분의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유롭게 판단하셔서 매매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지켜만 보셔도 되는 거고요. 제가 뭐 맛있는 음식을 추천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무조건 드셔야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먹고 싶으면 먹는 거고 먹기 싫으면 먹지 않는 것이고. 자,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2764-3885번이 제 전화번호인데 여기로 간단하게 이분처럼 숫자 2번만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답장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단기 급등 종목이었고요. 가치 투자죠. 주식 투자에 있어서 수익을 불리는 대표적인 방법 두 가지가 첫째는 분할을 전제로 매매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분산 투자입니다. 자, 그래서 2023년 하반기 증시를 주도할 섹터 말씀드리고 관련 급등주 추천과 종목 선정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23년 전반기는 작년에 이어서 2차 전지가 광풍이었습니다. 테만의 어떤 종목이든 급등을 해줬고요. 그래서 개인들은 2차 전지 종목들을 넣어놔야 할 것 없이 이것저것 매수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 실체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기대감의 급등세가 가팔했던 만큼 기대감이 선반영되고 이제 거품이 빠지면서 조정 국면에 접어들어 있는데, 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고 숨고르기에 나섰던 2차 전지가 다시 질주하는 시점이 바로 23년 하반기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동시에 아니다, 반도체가 하반기 증시를 주도할 것이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고, 현재 초전도체라는 변수도 좀 등장을 했죠. 자, 그래서 하반기 증시를 누가 주도할 것이냐, 자, 이것을 파악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세계 경제에 관심을 파악하는 것이죠. 자, 물론 지금 관심은 초전도체가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금이 어디에 투입되는지, 반도체에 투입되는지, 2차 전지에 투입이 되는지, 초전도체에 투입되는지,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자금, 이것을 파악하면 그 윤곽이 잡힌다는 겁니다. 자, 간단한 예시로 코로나 때는 어떻습니까?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 이것들이 강세였죠. 전 세계가 주목하고 필요했던 테마니. 자, 국내 같은 경우에는 병상이 수혜를 입기도 했었는데, 이거는 각 국가별로 확진자 수가 다릅니다. 그리고 땅덩어리가 다르죠. 자, 그래서 공통 사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일로는 자금이 투입될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는 요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가 전 세계가 필요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요 네 가지의 수급이 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리고 다른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났을 때, 이때는 일단 곡물과 사료에 수급이 몰렸는데,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입니다. 곡창지대인 두 국가가 전쟁을 해버리니까 곡물 수출이 나가야 되는데 수출 길이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곡물과 사료값의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 곡물과 사료값의 상승은 우리의 필수 소비재인 식자재 값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쟁이 우리 같은 일개 국민 한 명의 일상에까지 침범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리고 값이 오른다는 것은 뭡니까? 관련 수혜주의 이익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수혜주가 A라는 상품을 기존에 100원에 팔았다. 자, 그럼 이 100원도 마진이 남으니까 이렇게 파는 걸 텐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400원이 됐다. 그러면 4배나 오르는 거죠. 자, 이렇게 이익이 오른다는 것은 뭡니까? 자, 뭐 파이프라인 확장으로 뭐 재료가 추가된다 라거나, 또는 수요를 맞추기 위한 공급을 위한 뭐 증설, 또는 뭐 토지 매입, 이것도 재료 추가죠. 그리고 잉여 이익금으로 배당금의 증가라던가, 즉 주가 상승에 호재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이 올리고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전기차의 빠른 성장으로 2차 전지가 강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이고요. 자,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을 변경을 했었죠. 원래 세부 지침이 변경되기 전에 인플레 감축법이 뭐였냐면, 중국에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광물을 들여온다. 그럼 너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못 해준다. 이거였습니다. 근데 세부 지침이 변경되면서 뭐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광물을 받는 것까지는 오케이. 대신 FTA 체결국에서 50% 이상 가공을 해라. 그래야만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지원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세부 지침을 변경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른 것들이 바로 원자재 가공 기업들이죠. 대표적인 수혜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2차 전지의 구성을 일단 보면 대표적으로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경박, 분리막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양극재라던가
요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폭등을 했죠. 그리고 언론의 수혜 기업들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인플레 감축법 세부 지침이 처음 변경됐을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당장은 2차 전지, 그중에서 비중이 높은 양극재의 핵심 광물 리튬이 강세니까 리튬 가공업체가 수혜를 보겠구나 하면서 리튬 관련주만 좀 부각이 됐었지만, 요 음극재라던가 동박, 분리막은 관심을 못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대장주인지만 찾아내면 양극재를 제외한 음극재, 동박, 분리막은 먹을 게 차고 넘친다라는 거죠. 2차 전지는 양극재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 감축법에 뒤늦게라도 수혜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일부 증권사들에서 2차 전지에서 수급이 이동될 것이다. 제약바이오라던가 로봇, AI, 반도체 일로 수급이 이동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전 세계적으로 2차 전지에는 수백조 단위의 투자가 진행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수백조가 넘는 규모의 투자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자, 무슨 말입니까? 제약바이오로 수급이 옮겼다. 로봇, AI, 반도체로 수급이 이동됐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투입된 자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로봇, AI, 반도체로 수급이 다시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도 양극재만 그리고 전해질만 관심을 받게 될까요? 그 두 가지가 2차 전지의 전부가 아닌데. 자, 종목은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미리 많은 물량을 확보한다면 큰 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이것도 당연히 주식시장을 뒤흔들 핵심 내용이 됩니다. 자, 기존의 2차 전지 점유율 전 세계 1위가 중국 기업 CATL입니다. 자, 근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이나 둘 다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사 이익을 국내 기업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한국 기업에게는 다시 없을 기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국내 기업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겠죠. 당연히 사업 내용에 더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금을 더 많이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차 전지 사업 관련해서. 이 말은 호재들이 앞당겨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업이 빨리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자, 기업의 빠른 성장은 더 빠르게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고, 가치가 오르면 어떻습니까? 주가는 자연히 오르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인 우리한테도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자, 지수의 영향을 잘 받고 변동의 폭이 가장 크면서 시총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대장주죠. 대장주들을 제가 1차적으로 검열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재무상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악재가 반영될 것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 부사채로 장난치는 기업인지 파악을 해뒀고요. 최대 주주들의 과거 이력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인플레 감축법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가공하는 기업이면 전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주거래 업체한테 가공을 받아서 온다라고 하면은 FTA 체결국인가,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뒀습니다. 자, 전 세계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2차 전지 기업 수혜 종목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010-2764-3885번으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체크해 놓은 이 종목 리스트, 2차 전지 후발 수혜 종목 리스트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수혜 종목 공유 드리는 게 돈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수혜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나 매도가를 따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정말로 움직이는지 지켜만 보셔도 됩니다. 매수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자유지만 종목을 선정하는 방식이라도 조금 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저 지켜만 보시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종목을 선정했는지, 왜 이 종목을 선정했고, 종목 선정 전에는 어떤 것을 체크했는지 다 세세하게 말씀드리니까 한번 지켜라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